제가 경험했었던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제 경험이 엄청나지 않기 때문에 가끔 그러니까 오해받을 만한 얘기를 하거나 그럴까봐 사실 엄청 걱정입니다. 잘못하면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얼마든지 많은 엄마들의 이야기,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수용하고 그럴 수 있는 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학기가 이렇게 다 지나가면 내년도 이제 다가올 새학년이 되거나 하면 그런 걱정들이 정말 많으시죠. 제가 언제 가장 큰 걱정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주 내성적인 큰아이를 남자 중학교에 보낼까? 아니면 남녀 공학을 보낼까? 남자 중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막 사춘기에 몸이 먼저 움직일 때라서 또 치이지 않을까? 남녀 공학을 보내면 정말 열심히 하는 여학생들 때문에 또 남학생들은 수행평가 이런 거 잘 못 챙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자녀 교육은 당장 닥쳤을 때는 그만한 고민이 없습니다. 어떡하지? 아이에게는 한 번뿐인 인생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죄의식을 더 키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못해줘서 후회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가게 될 때 일찍부터 특목고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큰 고민 없이 인문계에 시선을 두게 되죠. 특성화, 마이스터고 정말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이의 성향과 어떤 이유가 아니라면 대개는 그냥 큰 고민 없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 내 아이가 그래도 가방끈이 좀 길어서 이 사회에서 적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교육에 대한 이것만큼은 타자의 시선에서 좀 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외 아니고 많은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좀 아직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의 눈치에 이렇게 교육은 휘둘리면서 휘둘리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양육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남의 눈치 보지 않아요. 내 아이 하나는 왕자, 내 딸 하나는 공주, 나에게 내 아이는 이 세상 전부의 우주. 그래서 내 아이를 양육하면서만큼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장 소중하게 키울 거야. 제가 강의 나갈 때마다 항상 부모님들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아이를 키우십니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엔 대답 못 하시다가 본인이 원하는 거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부모로서 갖는 양육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보게 된 사회를 우리는 살아왔죠.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어떤 가치관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양보 잘하는 아이, 배려하는 아이, 협동 잘하는 아이, 타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아이, 경제적으로 부를 이뤄서 사회의 어두운 것을 도와주는 아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가치관에 관해서는 하나의 가치로 너무 몰려가는 거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고 본인의 인생이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진로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진로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로 쏠려가는 사회가 되지 않나. 문제라고 하면서도 내 아이의 진로에 있어서는 어떤 가치관을 갖는다는 거. 우리는 어려서 어떤 훈의 시대를 살았어요. 알게 된 작가 중에 김민석 작가라는 훈의 시대라는 책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강릉이라는 책방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젊은 분이신데 저는 만나서 여러 가지로 인상적이었던 일을 많이 봤는데요. 이분의 훈의 시대라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저도 역시 훈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교훈, 급훈, 가훈, 사훈 이런 시대를 넘어왔어요. 제가 처음에 의사에 갔을 때도 사훈이 뭔가 인식을 해야 됐고요. 학교 다닐 때 너희 집 가훈을 써와라 이런 경우가 당연하게 있었던 시대입니다. 요즘도 뭐 그런 숙제를 가끔 하는 모양인데 이 훈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적 논리에 의해서 생겨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작가는 훈의 시대에는 별로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또 그 훈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으로 다가갈 땐 의미가 있다라고 또 풀어줬던데요. 뭐뭐 해야 해 라는 부모님의 훈계를 우린 듣고 자랐고 학교에 가서는 교훈에 의해서 또 급훈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정말 재미있었던 것이 통계를 보니까요. 여자 학교는 예전엔 순결, 정숙, 예절,
이런 그분이 많았다고 그래요. 교훈이. 그리고 남자 학교는 단결, 용기, 개척. 단어에서 느껴지는 차이가 들어오십니까? 그냥 단어로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학교의 훈이 되고 교실의 훈이 된다면 자신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그러죠. 그 훈에 의해서 양육되고 훈육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늘 책임감을 강요하셨다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아들로 딸로 자랄 확률이 훨씬 많은 거죠. 요즘은 오히려 훈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그 훈이 사람을 옥죄인다고 하니까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여성 남성을 가르는 훈은 문제가 있었을 거고요. 이젠 사회가 정말 많이 달라져서 많이 평등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훈에서 많이 풀려난 시대가 돼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훈을 가진 분을 만났어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죠. 그 회사의 한명수 상무님의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원은 굉장히 좀 창의적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보통 9시에 출근하세요. 9시 출근 시간을 지킵시다 라는 훈을 주는 것보다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훈입니다. 이거는 9시까지 출근하라는 얘기보다 더 뜨끔하죠? 하지만 굉장히 따뜻하게 훈계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개발자가 개발만 잘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잘하면 회사는 망한다. 이런 훈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국 회사는 협동작업에 의해서 굴러가는 곳이지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일만 해서 굴러갈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협동하자, 협조하자라는 얘기보다 훨씬 더 이 시대의 문법에 맞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은 변화합니다. 제가 어려서 학교의 교훈은 거의 다 성실, 책임, 근면, 저도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교훈이나 급훈이 변화가 있어서 엄마가 보고 있다. 고3 교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내가 인생 최고다. 뭐 이런 훈을 주는 것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런 훈이 가르침이 되어서 긍정적 기능을 할 때 사회는 훨씬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부모의 가슴에 훈이 있다면 그것이 가치가 되고 내 아이를 키우는 양육관의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훈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부모로서 양육을 할 것인가? 그런 철학이나 가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 아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물이 되었을 때 어떤 그런 중심의 가치가 없다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가 아니라 주변에 기여하자라는 것이 부모의 가르침이었다면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나서도 그 친구는 해야 할 일이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집 피아노를 청소하다가 밤 8시쯤 됐을 때였어요. 건반을 하나 잘못 건드려서 땡!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건반을 닦다가 잘 나오나? 라는 생각에 도 이렇게 눌렀어요. 8시지? 그러고 정말 양심껏 딱 2개 건반 누르고 닫았는데요. 갑자기 띵동 하고 벨이 울렸습니다. 뭐지? 하고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어느 여고생이 문을 열자마자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3이라서요. 그 말을 듣고 제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차라리 아줌마 저녁 8시인데 피아노 소리가 저 진짜 건반 2개였거든요. 그렇게 말했더라면 정말 사과했을 건데요. 제가 고3이라서요 라는 말에 빈정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라고 제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고3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모든 고3의 눈치를 봐야 할까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수험생이면 다 대접해줘야 돼. 공부가 가장 중요해. 인생을 넘는 고비는 고3에 오는 거야.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가 조장한 것이 아닌가. 수능 괴물로 아이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스스로 그 학생을 보고 많은 생각을 또 해본 계기가 됐었습니다. 어떤 철학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끝을 낼까 합니다. 잠시 제 일 때문에 미국에 한 11개월 정도를 있었는데요. 가끔 오셔서 봐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저희 아이에게 긴 편지를 이렇게 한 통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짐을 싸고 있는데 아이가 침대 옆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너무 감동의 편지를 주셨어요. 편지를 봤는데 저도 눈물이 나오는 편지였어요. 선생님의 훈이었죠.
선생님은 편지에 이렇게 담으셨습니다. 저희 아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헤어지게 돼서 너무 아쉽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생님은 이곳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 그런데 선생님 학교 앞에 어떤 스테이크 집이 있다. 학교 수업을 끝내고 나오면 그 스테이크 집의 고기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는 매일 그 스테이크가 먹고 싶은데 욕구를 참고 집에 와. 왜냐면 그 스테이크 집에 가려면 나도 가야 하고 우리 와이프도 가야 하고 우리 딸도 가야 하고 우리 딸을 봐주러 와 계신 우리 장모님도 가야 해. 나는 아직 학생이라서 그 돈을 다 감당할 수 없단다. 그런데 선생님은 하나도 슬프지 않아. 왠 줄 알아? 공부가 다 끝나고 내가 어느 자리를 갖고 다 성취를 하고 나면 저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야. 사람에게 꿈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멋진 일이란다. 스테이크를 우리 가족이 다 가서 먹을 수 있는 꿈과 희망 때문에 돈이 없어도 슬프지 않아. 편지 내용은 대충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편지를 읽고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요 라고 펑펑 울더라고요. 꿈이 있다는 건요, 아이가 좌절할 때마다 지금 좌절해도 괜찮아, 네가 일어설 수 있는 목표는 사라진 게 아니야 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모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 가르침 한가운데 아이에게 늘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양육 키워드가 있다면, 그런 철학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양육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가치관이나 훈에 대해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녀교육 찐팁,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양육하실 것인가, 부모의 훈에 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